자, 오늘도 하프타임이요. 네.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예. 하품타임 아니고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 예. 네, 하프타임입니다. 예. 자, 피드백 타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아직 피드백 사연들이 예. 안 올라왔네요, 프롬프트에. 근데 제가 그 네. 말씀드리려는데 오윤혜 씨 오늘 좀 약간 달라지셨습니다. 오늘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왔거든요. 역시 돈을 들이시니까 좀 더 좀 다르죠? 네, 낮에 훨씬 예능을 하나 찍고 와가지고 훨씬 좋습니다. 예. 여러분께 웃음도 드리고 예. 또 이제 나라 걱정도 하고 예. 바쁩니다. 예. 네. 예. 올라왔습니다. 이혜정님께서 저런 식으로 사람들 다 바꿔버리면 국민이나 언론, 다른 당들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을까요? 이제 검찰 인사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예. 그런 느낌 아닐까요? 몰랐다고 하더라도 뭐가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상관없다. 그런 거죠. 아니 넘어가지 않더라도 상관없다보단 그냥 도저히 그냥 이렇게 안 받고 못 견디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나는 대통령실에서 이 꼴은 못 보겠다 뭐 이런 거. 그래. 이대로 진행되는 꼴은 못 보겠다 뭐 이런 거. 그래요. 그 꼴을 근데 국민들은 봐야 되는 거죠? 국민들은 봐야 되는 거죠. 국민은 괜찮고. 자, 조옥선님께서 예. 이원석 검찰총장님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는 판단하시라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뭐 손발이 다 잘려가지고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네. 또 지난 어떤 여러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완벽히 소신 있게 하던 분도 아니라서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우리 조옥선님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라. 만약 기대가 크면 네. 이렇게 좀 실망스럽고 하니까 맞아요. 보시죠 한번 뭐 그냥. 네. 자, 그러면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AS 뉴스 하나 준비했는데요.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연순 씨가 오늘 출소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 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취재진이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지,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등의 질문을 했으나 최 씨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구치소 앞에는 유튜버와 최 씨의 지지자들이 모였고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구치소 인근에 기동대 3개 중대 소속 150여 명을 배치했어요. 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최연순 씨의 석방?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거꾸로 묻고 싶네요. 오늘 바쁘셔서 못 지켜보셨죠? 나오는 걸. 나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예. 예측했었잖아요. 나왔으니까 이제 사실 사기 혐의 등이 또 남아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실형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분 이렇게 나와서 막 아무 말 안 하고 또 뭐 어디다 들어가는데 뭐 누군가가 형수님 수고했어 하니까 그 대답은 하더라고요. 그 누구 뭐 아는 분인가 보죠. 딱. 그래요? 네. 근데 하여튼 뭐 그걸 떠나서 네.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으로 딱 1년 중에 2달인가 벌써 당겨 석방되고 네. 부인 혐의에 대한 수사는 검찰 인사를 전면적으로 해가지고 온 나라가 들끓고 네. 참 이렇게 시끄러워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정말 피할 수 없습니다. 예, 네. 이걸 또 이게 눈치도 안 보는 것 같고. 네, 예. 전혀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치를 조금만 봐도 네. 어제 그런 인사랑 이 장모의 어떤 가석방 결정이랑 이렇게 겹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제 보기엔 눈치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뭐랄까요, 어떤 의미로 보면 화끈하다고 할까요? 눈치를 보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그게 야당과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발표된 검사장 인사 후폭풍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7초 침묵이 화제를 모았는데 기자의 질문에 이원석 총장이 7초 동안 침묵을 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깐 현장음 듣고 오시죠. 들어오시죠.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요. 네. 앞에 5초고 네. 뒤에 인사는 한 다음에 7초예요. 아, 그렇군요. 예.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도된 침묵 같은데요. 이게 뭐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할 말 하하 이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할 말이 네.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 말 하하시 겁니까? 네네. 네.
방금 알아들으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네. 알아들었죠, 저도. 네. 저도 그 정도는 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네. 더 기분 나쁜데요, 다행이라니까. 예. 이 7초의 침묵의 의미는 제가 얘기한 게 맞죠? 하시죠. 예, 할 말은 만은 하지 않겠다. 예. 근데 하필이면 어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났을 때 검찰총장은 지방 출장 중이었습니다. 이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어떤 저항의 몸짓 아니겠습니까? 나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뭐 이런. 지방으로 가버리고. 왜냐하면 중요한 이 인사가 있을 때 지방을 떠돈다는 거는 난 동의한 적 없어 뭐 이런 어떤 의사 표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쯤에서 보수신문 사설 제목을 잠깐 읽어드리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김여사 수사 지휘 라인 전격 교체 꼭 지금 했어야 했나. 동아일보입니다. 네. 김여사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 왜 지금 무슨 의도로 점점점. 중앙일보 미묘한 시점에 의구심 키운 검찰 고위급 그러니까 이게 인사. 뭐냐면 언론들이 보수 언론들도 이게 해도 너무했구나 이런데 어떤 동감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보수 언론까지 이 정도인데도 그냥 정말 할만하하이십니다. 뭐요? 할만하하. 네, 그렇습니다. 자,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말 씁니까? 예능을 찍고 와가지고 예능감을 살려야 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예. 자, 이원석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원칙대로 수사가 될지 국민들 그걸 믿는 국민은 얼마나 될지도 의문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원칙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 담당하는 의지를 가진 서울중앙지검장도 교체되고 밑에 팔다리도 교체되고. 네. 뭐 의지만 남았겠죠, 그럼. 머리만 남았는데 뭐가 그러니까요.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해서 원칙대로 수사된 전력이 없잖아요, 2년 동안.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그리고 원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조차가 원칙대로 수사를 할 분들인가 하는 의심을 받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조금 뭘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못 보겠다는 게 답답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너무 씁쓸하네요. 그것도 못 보겠다니까. 예. 네. 자, 관련해서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도 화제가 되고 또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 인사가 김건희 여사 방탄이란 비판이 나오자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렸습니다. 요약해드리면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인의 좌익 경력이 문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입니다. 근데 이분은 가끔은 옳은 말씀도 하시고 가끔은 정말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보면 뭐냐면 당황스럽네. 네. 이거를 어떤 정치하는 분이고 옛날에 법을 했다는 분이 어떻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인 때 그러니까 이 발언을 빗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부인을 버리란 말입니까? 장인의 그 좌익 경력이 드러났을 때. 근데 그때 그 발언은 근데 이건 어떻게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뭐냐면 그 부인은 죄가 없지만 아버지 연자제에 걸리는 걸 우린 용납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죄가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내 부인을 버려야겠느냐 이 얘기고. 네. 지금은 부인 자체가 범죄 혐의를 받는 거랑 어떻게 이걸 같이 비교하는지 전 이분이 모를까 아니면 갑자기 왜 대통령한테 이렇게 아니 이분 논리라면 네. 대통령은 부모가 죄를 지면 그럼 나는 부모를 버리라 그럽니까 하고 부모도 보호해야 되고 자식이 죄를 지면 난 자식을 버리란 말입니까? 자식도 보호해야 돼. 그럼 대통령의 부인, 부모, 자식, 친인척들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 제가 오늘 좀 말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일 열이 받는데요. 예.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 그러면은 자기 여자 하나 보호하겠다고 5천만 국민을 내던지는 게 대통령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최소한 상식적인 상남자의 도리가 아니라 상식적인 인간의 도리인 건데 이분의 이 SNS 글은 제가 봤을 때 윤 대통령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갑자기 이분이 어떨 때는 옳은 말씀도 굉장히 하다가 어떨 때 이렇게 막 나가고 뭐 이런 게 네. 나중에 뭔가 드러날 것 같아요. 왜 뭐가 드러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네. 이분이 어떤 의도였는지, 뭐를 바라는 게 있는지 혹시 좀 진짜 속마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진짜 바라는 게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도와주는 걸까요? 한번 모실 일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확실하게 이 홍준표 대표의 그 SNS 글을 보면 본인의 여자 하나 보호하겠다고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이거를 지금 못 지키고 있다는 걸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이 이건 약간 돌려서 우회적으로 대통령을 까는 건가요? 네, 약간 이게? 돌려가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문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정말 이건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뭐냐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와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는 것도 본인은 잘 알고 있을 텐데 네. 연자제 비판, 그러니까 연자제 때문에 내가 부인을 버려야겠냐는 그 말이랑 이 어떤 부인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위한 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어떻게 동치해서 설명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다 돼갑니다. 네, 3부에서는 반장대 부반장 코너 준비되어 있고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연혜 씨였습니다.